자, 8주차 워크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워크북을 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 들었던 문제들이랑 개념들 반드시 복습하고 푸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복습하고 들어오는 거 제가 꼭 권장을 드립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사실 저희가 7주차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제가 복습 좀 하시라고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각 분광형에서 강하게 나오는 흡수선, 이 어떤 건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계셨을 텐데, 첫 번째, O타입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 이온선이 가장 강하게 방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A타입별은 중성 수소 흡수선, 그 다음에 태양이 속한 G타입별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선이 가장 강하게 방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7주차 프린트 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관련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별 간은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 말은 이 별은 A타입 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이 분광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별의 표면 색깔도 알 수 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색깔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타입별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색상이 그렇죠, 파란색이었고, A타입은 흰색, G타입은 노란색,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는 헬륨 이온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O타입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의 색은 파란색으로 보인다,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온화된 철과 칼슘 흡수선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이 친구는 G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D급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분광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별의 연구된 재료들을 가지고 표면 온도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나는 지금 A와 얘는, 이 친구는 이제 B타입의 별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O타입의 별이에요. 자, O, B, A, F, G, M, 이렇게 순서대로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또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나별이 나보다 다가 더 온도가 높다, 맞는 선지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요거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각 이 별의 위치별로 이 별이 어느 지금 진화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A에서 B로 가는 이 단계는 이제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강대로 가는 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단계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별은 적색 거성 단계에 있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개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반지름이 가장 작은 친구가 B냐라고 했는데, 이 진화 단계에서 가장 반지름이 작은 단계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기체가 다 날아가고 핵에 있던 물질만 남게 되는 백색외성 단계가 가장 반지름이 작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B가 아니라 D다, 이렇게 바꾸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별 내부에,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A에서 C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작은 거는 B가 맞아요. 자, 왜 그렇냐? 자, A 단계에서 B 단계로 가면은 별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계속 쭈그러들 거예요. 그러다가 B에서 C로 가면은 중심은 쭈그러들지만 오히려 겉에 껍질은 팽창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C 단계에서는 가장 작은 거는 B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은입니다. 헬륨의 질량 분의 수소의 질량은 B가 C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B는 이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헬륨 질량은 줄어들고, 수소 질량은 줄어들고, 헬륨 질량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심부에서 그렇게 수소가 다 쓰이고, 껍질에서도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요 조건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수소 핵융합이 껍질 부분에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계속 수소는 줄고
헬륨은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핵이나 겉에 껍질 부분이나 수소가 더 많은 B가 이 헬륨 함량은 상대로 높고 아직 헬륨 핵융합은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이 수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적색 거성에서 백색 위성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조용한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용한 폭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성이 이제 펑 하고 터지면서 가운데에는 이제 백색 위성이 남게 되고 이 주변을 마치 구름이 있듯이 행성상 성운이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 성운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구름이 퍼져나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단계에서 행성 성운이 나타나다. 맞는 선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요 위에 보이는 요 그림은 지금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친구들이 갖는 진화 단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아니라 이 친구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다음 니은 A, B 과정에서 중심액의 밀도가 커지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쵸? 중심액이 수축하잖아. 더 작아지잖아요. 원래 헬륨만 있던 게 크기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의 밀도는 오히려 커진다. 맞는 말일 거고요. 자, 그다음 디귿 A, B, C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는 A냐? 라고 물어봤는데 별은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 단계에서 보낸다고 했죠? 그렇죠. 주결성 단계에서 보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원시별이 주결성이 되는 과정을 H 할 때 표시한 거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사전 정보는 뭐냐? 질량이 클수록 첫 번째 진화하는데, 즉 주결성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광도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조금 더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결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더 큰 A가 질량이 더 작은 B보다 덜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길다가 아니라 더 적게 걸린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질량 상대적으로 큰 놈이 주결성이 됐을 때 더 광도가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중력 수축에 의한 온도 변화가 작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표면 온도에 대한 변화로 일단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세 개 다 시작하는 표면 온도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동하는, 즉 X방향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질량이 큰 놈이 더 많이 지금 이동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한 온도 변화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사실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써있지는 않지만 원시별이 주결성이 되는 이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지금 아직 원시별 단계에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난 조건이 성립이 안 돼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심액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네요. 원시별이 탄생한 후 10의 4승년이 지났을 때를 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이 친구는 지금 10의 4승년이 되면은 이미 주결성 단계에 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액에서는 이미 온도 조건이 달성이 돼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왜? 주결성이라는 거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A는 B보다 중심부 온도가 낮냐 라고 물어봤는데, A는 이미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주계열성이잖아요. 근데 B는 아직 주계열성이 되지 못했어요. 이 친구는 10의 6승년도 더 지난 후에야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중심부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아직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맞는 말을 이제 뭐냐라고 골라보는 문제네요. 자, 별이 진화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즉,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에서 끝날 건지, 혹은 중성자별까지 진화를 할 건지, 혹은 블랙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별의 질량 혹은 중심부의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서 이 어떤 생애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가 정해진다.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중심부도 수소가 고갈된 직후라는 거는 수소 핵융합이 끝난 후라는 거랑 같아요. 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재료가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갈이 되면은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핵은 수축을 하지만 중심부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기체들은 부피가 더 커지는 팽창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의 별은 수축이 아니라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C. 자, 적색 태양 질량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백색 개성이 되는데, 자, 이 백색 개성 주변을 처음에는 누가 감싸고 있다더라? 그렇죠. 행성상 성운이 감싸고 있다더라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은 보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 볼게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별은 핵융합 과정에서 철 원자를 만들 수 없냐라고 했는데, 자, 규소 핵융합의 최종적인 산물로 나오는 게 바로 철 원소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은 비교적 질량이 작은 별로 블랙홀이 될 수 없으니 중성자별로 일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끝낸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광도 계급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보면은 광도 계급을 이용하면은 별의 표면 온도, 관도, 반지름 등을 비교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광도 계급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온도라도 이 광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분광형이 같다 혹은 색지수가 같다, 표면 온도가 같다라는 거는, 자, 우리 광도 공식 떠올려 보세요. 이 온도 조건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올라갈수록 이 광도가 커진다라는 거는 누가 커진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쵸?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도격을 가지고 같은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 놈들끼리는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숫자가 작아질수록 광도가 크다라는 거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니은 분간형이 K0로 같을 때 기역은 니은보다 광도가 크냐라고 하는데, 기역이 광도계급 숫자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높은 작은 절대 등급, 즉 더 큰 광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은 틀렸어요. 왜? 태양의 분광형은 K가 아니라 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G2 타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얘는 HR도랑 그 다음에 별의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반지름은 D가 A의 1000배냐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A랑 D는 절대 등급이 15등급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는 10의 3승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환산해보면 광도는 10의 6승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둘이 표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자, 이건 거예요. R제곱 곱하기 T4제곱이, 이게 저희 광도를 계산하는 식인데, 자, 이 온도는 같아. 그러면은 이게 몇 배 커야지 광도가 10의 6승배 커지겠어요? 그렇죠. 10의 3승배 커야지 광도가 10의 6승배만큼 더 크다라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은 D가 아니라 A가 D보다 반지름이 10의 3승배, 즉 1000배 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자, 색지수는 뭐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었죠? 그렇죠. 이 친구는 바로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꼭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표면 온도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은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에요 라는 걸 대답을 하는 거였고, 자, 이 공식의 2에서 색지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오히려 10,000켈빈보다 온도가 작은 거고, 색지수가 0보다 작으면은 오히려 10,000켈빈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A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기 때문에 색지수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얘는 크다라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은 너무 쉽죠? 광도를 비교하는 거는 여기 나타나는 자료에서 절대 등급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지금 둘이 5등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B가 5등급보다 작아서 광도는 100배가 더 크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지금 수소 핵융합, 즉 CNO 순환 반응이랑 PP 반응의 모식도가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가는 PP 반응의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CNO 순환 반응의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4개의 수소 핵, 즉 4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하나의 헬륨액,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된 이런 헬륨액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요. 자, 그래서 둘 다 결과, 수소생융의 결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CNO 순환 반응에서 탄소랑 질소랑 산소는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촉매라는 거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진 않지만 반응을 도와주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촉매 역할만 한다. 맞는 전지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가 일어나는 별 내부에서 가는 일어나지 않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조건마다 틀린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면은 PP 반응도 같이 나옵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중심부 온도가 X축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Y축이었어요. 그래서 PP 반응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고, CNO 순환 반응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일단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 CNO 순환 반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면 PP 반응에 의해서도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꾸로 PP 반응은 일어나는데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정답이다.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저희가 꼭 제가 기억해둔다 했던 그림이 안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A가 PP 반응에 대한 그래프일 거고 B가 CNO 순환 반응에 의한 그래프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니은 중심액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인 애는 A 반응이 우세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PP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CNO 순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의 결과물은 항상 같다. 즉, 수소, 양성자 4개가 붙어서 헬륨의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같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일단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인데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해 구조 같은 단순한 구조는 질량이 태양의 질량보다 2배보다 큰 별들이 주로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했고, 그리고 나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는 태양 질량과 비슷한 애들이 이런 구조를 가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별P가 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별P는 이제 질량이 예를 들어서 EM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M이라는 질량을 가진 친구라고 하면은 다른 예를 들게요. 3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3M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별의 내부 구조는 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별P는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별P가 주결성이라고 하면은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중심부와 바깥의 온도차는 가가 나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표면 온도는 아무리 높아봤자 3만 내지 4만 켈빈 주결서 단계에서 이 정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애는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켈빈이고, 그 다음에 바깥의 온도는 대략 5000 켈빈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옆에 그래프 참고를 해보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지금 중심 온도가 굉장히 100만 단위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끼케바치 표면 온도는 만 단위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온도차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중심부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의 이 원시별에서 주결성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가 지금 같이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별 B, 지금 이 친구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친구는 나 같은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11번의 나 같은 그림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틀린 선지고요. 자, 네, 니은 원시별에서 A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별 A가 더 빠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원시별에서 주결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적다라고 했죠. 그래서 별 B가 더 빠른 게 아니라 별 A가 더 빠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는 영영 주기율로서 주기율에 막 들어서 별로서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시각이냐라고 했는데, 자, 영영 주기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기율성이 H철도에서 있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맨 성질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주차 워크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